안녕하세요. 경민소방 보나파르트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지금 다중이업소를 운영하려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앵콜 노래 연습장으로 쓰던 곳이고요. 자, 근데 이 노래방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 중에서 노래방을 인수를 할 텐데 뭐 좀 와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가보니까 최근까지 계속 영업을 하다가 뭐 폐업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텐데 소방시설이야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문제는 이 노래방을 폐업을 하게 되면 구획된 실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 세 가지를 구획된 실을 만들 때는 천정까지만 구획을 했었어요. 천정까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 천정까지가 아니라 천장 속까지 이렇게 구획을 해야 됩니다. 천장 속 위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노래방을 잘못 인수하게 되면 천정을 다시 허물어서 천정 속까지 구획을 하려다 보니까 좀 건축공사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노래방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어느 다중이업소든 간에 비상구의 유무 그리고 무창층의 여부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무창층이 되게 되면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 비용이 대략 뭐 300에서 500만 원이 다중이업소 공사에 든다면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게 되면 뭐 플러스 1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무창층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상구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이 내부 통로가 있을 때는 120cm가 내부 통로의 폭이 120cm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이 이쪽 오른쪽에 보면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죠. 이 좌측에도 문이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문이 바깥쪽으로 열릴 때에는 내부 피난 통로의 폭은 150cm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이 통로 폭은 딱 120 정도에 맞춰져 있네요. 그리고 비상구로 가는데 지금 여기 폭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중이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획된 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허물어서 내부 통로 폭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부 통로가 아니게끔 이렇게 비어져 있는 빈 공간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 노래방으로 쓰던 곳이다 보니까 비상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왕관기를 타고 자, 한번 아이고 왕관기가 여기 설치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왕관기가 너무 녹이 많이 쓸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왕관기를 타고 내려갈 경우 지면과 맞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면을 따라 피난할 수 있는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지금 물건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 물건 적재된 것은 좀 제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비상구 여부는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무창층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창층이란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구부의 조건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개구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리 아랫부분, 문틀은 제외합니다. 이 유리 아랫부분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충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름 50cm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로 가로 길이는 50cm가 충분히 되는데 세로 길이가 한 40cm, 4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50cm의 원이 통과할 수 없다고 봐서 이거는 개구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위에 창문을 봐야 되는데 뭐 창호를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창문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창문은 일단 코팅지가 완전히 삭았는데, 이 코팅지가 쇠창살이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이것도 뭐 통과고요.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제 높이 부분에서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한번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의 이 창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예를 들어 160이다. 그럼 우리 101.2m 이내 충족 이내여야 되는데 40cm가 오버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 바닥, 아랫부분의 바닥을 40cm의 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뭐 쉽게 옮기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닌 완전히 고정식으로, 그리고 이 폭은 30cm 이상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딛고 여기를 계급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것이, 저는 이제 이 거창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 소방청에 질의 회신을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턱을 쌓는, 턱고 딛고 올라서는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걸 편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계구부는 계구부로서 능력을 만드는 게, 계구부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이 계구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안에 있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 밖으로 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거나 뭐 환기를 할 수 있거나, 그리고 또 밖에 소방대원들이 와서 이래 구조를 해갈 수 있거나, 이런 원리로 계구부가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계구부의 조건을 만드는 게 편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오히려 저는 권장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 간이 스프링클러, 무창청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공사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뭐 저는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는 별도로 따로 하고, 계구부, 이 무창청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보는 입장이어서 이 계구부의 조건이 좀, 요거는 강화돼도 저는 사람들의 안정성에 의해서 굉장히 좋다,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노래방이잖아요. 노래방이면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노래방이면 우리 뭐가 설치가 되냐면, 소방시설 중에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설치가 되면 조건이 있어요. 별도의 수신기를 둬야 됩니다. 주 수신기가 여기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있지만 별도로 수신기를 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또 영상음향 차단장치는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여기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대상이기 때문에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이 되게끔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영업장을 하실 거라면 뭐 그 건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층에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영업장을 하면은 그 현장에만큼은 감지기를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내용이 조금 복잡하죠? 자, 아무튼 이 영상음향 차단장치 얘기를 하니까 그 점검을 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질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떤 거냐? 자, 이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지금은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이 돼도 되지만,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수동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영상음향 차단장치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동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옛날에는 자동과 수동, 지금은 자동 앤드 수동, 자동과 수동 다 해야 되고, 옛날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만 해도 됐다. 그 기준이 2012년 2월 15일 기준입니다. 2012년 2월 15일부터 이제 영상음향 차단장치는 자동으로도 돼야 되고 수동으로도 돼야 되고요. 그 이전 건물은 자동 또는 수동, 그러니까 거의 다 수동으로만 하죠. 자, 그리고 이 비상구가 지금은 여기는 베란다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 저 끝에부터 저쪽 대각선까지겠죠? 여기서 2분의 1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주 출입구의 중앙에서부터 그 비상구로 인정이 되는 2분의 1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지 그곳이 비상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상구의 방법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코니를 해요. 두 번째, 전실 또는 부속실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하고요. 세 번째는 계단을 그냥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발코니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발코니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발코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다중영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장의 관계인 분들은 다중영업소를 오래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주인이 좀 자주 바뀌죠. 근데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발코니는 항상 밖으로 외벽에 발코니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바람을 맞다 보면 녹도 쓸고요, 강도가 약해져서 추락의 위험이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 폐업을 하시면은 이 다중업소를 하지 않을 때는 발코니까지 철거하도록 이 소방서에서도 좀 이걸 권유를 하라고 업무 지침 처리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은 발코니로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발코니로 공사를 하려면 이 건축구조기술사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뭐냐? 건축구조기술사 보고 이 발코니의 강도, 발코니가 튼튼한지 이제 이거 자기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도장 찍는데 비용도 아무래도 기술사의 도장이다 보니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건축구조기술사가 도장을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튼튼한지 뭐 강도가 괜찮은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보강을 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코니를 사실 많이 한 이유가 좀 저렴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과 그리고 이 보강을 좀 요구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공사비 하면 이게 전혀 이제 저렴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계단을 만드는 것과 비용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주로 하느냐? 부속실, 전실을 많이 만듭니다. 전실의 크기는 가로 1500, 세로 750, 우리 비상구의 크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전실을 불연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를 많이 이용해요. 아무래도 전실을 쓰다 보면 내부 공간을 좀 잡아먹다 보니까 영업주가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사실 계단이죠. 근데 계단이 좀 나기 어려운 그런 현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우리 알맞은 피난 그 비상구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걸로 하면 좋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소방서에 요구를 했어요. 업무 지침 처리를 그 자료를 우리도 볼 수 있게 공유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또 이게 공무원 쪽에 배포가 되는 거라서 우리한테는 또 배포가 하기 힘들답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좀 맞지가 않다 생각을 해서 제가 경남소방본부에 한번 이 일로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남소방본부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경남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면서 이 고충을 너무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메일로 업무지침 처리 그리고 각종 질의회신 이 바뀐 부분을 바뀔 때마다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세요. 지금 벌써 1년 정도가 됐는데 꼬박꼬박 메일 보내주십니다. 오히려 제가 좀 바쁘신데 알고 이런 것까지 해주시니까 좀 오히려 죄송한 느낌도 들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경남소방본부에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메일로 그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우리 고객들도 많이 고마워하고요. 또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려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